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방글을 SNS에 열심히 퍼날랐던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신 구청장 SNS에서 그렇게 떠들 때는 언제고 기자들이 한마디 해달라는 요구에는 손으로 마이크를 뿌리치며 됐습니다. 진짜로 딱 한마디만 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레이저 눈빛을 쐈을 때보다 기자들 기분이 더 나빴을 것 같습니다. 존재감 없다는 말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요즘 막말로 존재감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말 정치 관련해서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언니 나오셨습니다. 이거 막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글쎄요, 뭐, 예.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 막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요? 뭐. 차재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차재회 원래 오셨습니다. 이러고 막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거 갖고 장난치면 그거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제일 기분 나빠요. 예. 술 중에 제일 맛있는 술 봉주. 예. 이런 건 괜찮아요. 저는 차시라. 초등학생. 그거 아닌가요? 이런 거. 그래 요즘 개그가 초딩 수준이 무조건 먹어줘요. 뭐, 그 애교 정도니까, 이 정도는 뭐.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차재원? 옛날에 창경원은 가봤어도. 아니, 저는 제 이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그 소시적에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차지철하고 차지원하고 항상 같이 이래 차시라고. 오. 그건 진짜 심각한 그 지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니, 그 지역은 수준 높은 개그들을 날리잖아요. 아니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11.6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죠. 그것 동안 한동안 고등학교 예. 내내 차지원 하면 차지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아니, 외모도 약간 살짝 비슷해 보려요. 그분이 검도를 갖고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잖아요, 호랑이처럼. 예, 예. 그래서 요즘 살을 좀 뺐습니다. 6kg 빼셨대요. 오, 그래요? 나도 한 2kg 뺐는데. 자, 네. 아니, 처음에 한 집권 초기에는 좀 잠복해 있다가 네. 요즘 막말들이 심해요. 권력이 무섭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권력이 무섭지 않다라기보다는 이른바 이제 국민적 지지가 80% 이상이 됐잖아요. 문재인 예. 정부가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인사 문제로 특히 이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하면서 약간 흔들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당 어제 뭐 그 국회 운영위 현장에서도 뭐 고성 막말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또다시 싸움판이 됐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막말로 정치하는 시절은 이제 끝내야 되죠. 네. 그리고 저기 자유한국당 지금 당내 경선. 네. 당대표 선출하는 거 7월 3일인가요? 네. 홍준표 후보가 예. 선두주자죠. 막말. 그러니까 그게 자기 당 지지자들한테는 먹어주나 봐요? 실제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 지난 대선부터 계속 있었던 예. 현상인데요. 그때도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그 막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신현희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이 어찌됐든 존재감도 과시해야 되고 지금 최소한의 지지율을 끌어모아서 20%는 만들어 놔야 내년 지방선거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어찌됐든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희 구청장. 네. 하하. 무슨 일을 했어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2달 정도 우리 단체방이라고 하죠. 그런 단체 대화방 같은데. 이른바 이제 단톡방이라고. 네, 단톡방 30곳에 한 83번? 83번 정도에 걸쳐서 예. 무려 1000번이나 이거를 실어다 날랐죠. 그러니까 구청장, 강남구청은 할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나 심각해요. 내용이 정말로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공산주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이름을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식의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름을 썼었고. 자막이 나오네, 저기. 예, 그렇죠. 근데 저기에 보면 단순하게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뭐 저 사람이 사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너무 편향돼 있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산주의자라는 식의 표현은 아예 의견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허위 사실이라고 명백히 보이는 거거든요. 저 정도면은 이른바 그 아주 수구적이고 문제 있는 그 일베 사이트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 수준이고 안에 들어있는 글들이 거의 다 그렇게 심각한 건데 아까 저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예. 뭐냐면 이 그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예.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권이고 무슨 검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조금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막 제3자 단체들 관변단체 동원해서 고소고발하고 그런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저도 보면 야,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맞서는 걸 싫어하지만 저런 정도의 악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실제로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왜 그럼 국정원에 신고 안 해요? 그렇죠. 국가범법 위반이죠.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불고지죄 위반이에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저런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대한민국 체제 부정하는 정당이잖아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으니까. 그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런 명백한 절차들이 남아있고 그걸 존중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뒤에서 저런 식으로 이런 정말 그야말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퍼뜨리면서 막상 나와서 국민을 대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은 됐습니다. 이러고 가버려요.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해야 되지 그 앞에 모르겠어요. 생략된 게 있죠. 됐습니다. 앞에 두 글자. 구속됐습니다. 네, 졌습니다. 괜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있고. 예. 머리에 박혀갖고. 예. 아니, 그리고 뭐 본인은 직접 쓰지 않았다? 예. 이런 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리트윗하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그냥 자신이 그냥 퍼다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다 날랐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지금 사회적 지위가 뭡니까? 강남구청장입니다. 예. 강남구청장이 지금 강남구에 지금 몇십만 명의 구민이 살고 있고 이 강남구청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퍼나르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의도 자체가 본인은 뭐 범인은 없었다. 범죄를 저지르라는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강남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그 강남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소위 말해서 진보 후보가 1위한 거는 강남구에 우리가 87년 이 직선제 복원 이후에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년희 구청장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해서 강남 국민들의 표로서 아마 응징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그 신년희 구청장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지금 본인이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의 작전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예. 내만 한 거 아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들도 다 사전선거운동화 어떤 식으로 자기 후보 돕고 있지 않느냐. 예. 그 똑같은 논리로 오늘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희정, 이재명 다 단체장들인데 그분들이 사전선거운동하고 하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신년희 구청장보다 더 많이 했다. 그렇게 왜 우리 신년희 구청장만 처벌하느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작전이 뭐냐면 물타기 작전이에요. 뭐냐면 이 신년희 구청장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사실 이 단톡방에 올라온 거를 맨 처음에 폭로한 사람이 이 지금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의원인데 그 구의원이 과거 통진당에 아마 소속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이 왜 해산됐느냐.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쫓다가 없어진 당 아니냐. 그런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일종의 역색깔론으로 다시 또 치고 놓은 거죠. 본인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 색깔론을 이야기했다면 빠져나가는 것도 결국 역색깔론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대착오적인 부분인데 과연 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이 판단을 내릴지를 모든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는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모르고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고 했다라고 할 때도 이제 그 내심의 의사는 뻔히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필적 고의도 아니지 않나요?
이게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생각을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주변의 객관적 정황이라는 거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정도라면 모를 리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알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통신망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거든요. 예. 특별한 명예훼손이에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공연히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유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공공연히 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83번을 했다라는 것은 그거를 반복성. 옮기면서 그거를 전혀 자신도 몰랐다, 내용도 몰랐다, 문맹이신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고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유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쓴 게 아니더라도 똑같아요. 유포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가 작성한 거 아니면 죄가 아니다? 아닌 거죠. 거기 있는 내용은 명백하게 다른 사람에게 준 거는 그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작성했는지가 뭐가 그렇죠. 중요합니까? 뭐 작성하면서 여기다가 밑에 작성자 차재원 교수 이렇게 쓰지 아니, 뭐 않잖아요. 저작권 치면 될 수 있겠죠. 예. 밑에 양지열 변호사 바이 양지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퍼날리면서 명예훼손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소스가 어디 있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용을 몰랐다? 문제는 공산주의자다? 그럼 문제는 누군지 몰랐다는 게 공산주의자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쟁점이었어요. 쟁점이었죠. 예, 신현희 네. 구청장에 이렇게 계속 뭐 퍼나르기 하고, 근데 본인은 잘못이 아니고 부정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선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 2012년 이후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이제 그 이른바 팟캐스트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변화하면서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기성 언론을 믿지 않는 행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지난 특히 이제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태블릿 PC, JTBC 태블릿 PC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저게 가짜다, 거짓말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얻었는가 했더니 신현희 구청장이나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퍼나르는 이슈를 사실로 믿고 인지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주변에 그러니까 여론을 확산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아닌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신현희 구청장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 주제를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워요. 신현희 구청장에 대해서. 저 동네 그냥 그 조그만 동네. 아유, 강남구민들이 뭐 화내십니다. 조그만 아니요. 동네, 큰 동네예요. 그거 조그만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 동네. 좀 새겨 들으세요. 네, 그 죄송합니다. 큰 동네. 거기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역사상 최초로. 예. 그러니까 아까 시대착오적인 얘기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신현희 구청장이 이런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소수라는 거죠, 이제는. 강남 구민들의 높은 민도 의식을 진짜 저버리는 예. 그런 그 현직 구청장이 진짜 시대착오적이고 진짜 구시대적인 하나의 행태라고 볼 수밖에 한 없는 가지만 것이죠. 제가 첨언을 하면 3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때 삼릉초등학교 주민들 중심으로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 민원 제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지지자들이 학생들이. 몰려와서 막 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그 초등학생들 등교하는 애들 불러놓고 야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냐 막 일장 연설을 설명을 하고. 하시고 막 이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등교길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등교를 같이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그 자체를 묵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택 앞에 집 앞에 뭐 그 축하 화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 화환을 보내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에서 강남구 구민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은 묵살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범죄자에 해당하는 그때는 현직 아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우를 갖추는 것이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구청장이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조그만 동네라는데 약간의 조금 이의가 있는 게 예. 어느 나라에 가도 굉장히 과격한 의견을 가진 단체 내지는 조직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가도 네오나치라는 사람들이 존재를 있죠. 하고요. 예. 아직도 미국이 지금 저 유색의 그 대통령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KKK. 뭐 그런 예. 데들도 있고 그런 데서 하는 방송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있긴 한데 그 소수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을 정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숫자들이. 그렇게까지 미미한 건 아닙니다. 그 강남구청장이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미디어가 발전하는 바람에 굉장히 원고만 쓰잖아요? 원고를 쭉 A4 용지 같은 거 써서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아나운서 목소리처럼 읽어져요. 그걸 유튜브 같은 데 만들면 이거를 받아보는 이런 어떤 새로운 과학 기술이 진짜 뉴스인 것처럼. 진짜 뉴스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지금 발달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믿고 공유하는 것도 쉬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게다가 주변 분들에게 확장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이전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번 정권에 대해서 약간 뭐 조금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뉴스를 보면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코멘트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적어도 강남구청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분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 교수님, 그 박사모 홈페이지에 이제 그 검찰 소환에 신구청장님 더 높이, 더 넓게, 더 크게 서울시장 기대합니다. 남자들보다 강단 있으신 구청장님 서울시장 나오세요. 이거 막말을 조장하는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신현희 구청장이 사실 이 지금 그 카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기 이전부터 예.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보수 지지층들로부터 많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목을 받아왔거든요. 뭐 때문에 수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보수를 이런 수구적인 분들과 좀 분리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앉아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사실, 뭡니까, 이 신현희 구청장이 사실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한전본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한전본사가 이 지금 팔리면서 현대자동차가 그걸 사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상당한 개발 이익이 나는 예. 부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쓰자는 입장인 반면에 신현희 구청장은 왜 그러냐, 강남 땅에서 벌어진 이익이기 때문에 강남구에 오롯이 재투자하자는 식으로 서로 상당히 이 마찰이 생겼던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강남구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식으로 비치냐면 마치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점에 서 있는 것처럼 비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 신현희 구청장이 결국은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들이 퍼졌던 거죠. 퍼지면서 바로 지금 이렇게 친박계 사이트에서 신현희 구청장 서울시장 어떠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굳이 한전뿐만 아니라 또 그 강남에 있는 구룡마을이라는 재개발해야 될 대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방식을 놓고도 서울시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신현희 구청장이 상당히 정치적 주목을 받아왔던 거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그런 정치적인 쟁점의 한가운데 서니까 이 친박계, 소위 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거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참에 아예 신현희 구청장을 서울시장으로 밀자. 그런 생각을 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예.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지금 점입가경이에요. 신현희 구청장이 대선 전에 이렇게 퍼나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어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었어요. 그냥 욕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뭐 이게 분리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앞에 시작 부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을 했고 그 뒤에 그냥 나쁜 뭐라고 그냥 욕을 바로 붙였어요. 그래서 야, 정말 저거를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일까라고 예. 했고 그날 저번에서 그치도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인가요, 저분이? 시당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아니고 그 시당위원회 새로 만들면서 했던 거 그렇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바른정당을 나뉘면서 새로 만든 거 같은데. 새로 만들면서 이제 의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권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40일 가까이 되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인선 문제가 제대로 안 들어서 대통령이
하셔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추경도 그렇죠. 정부조직법 자체도 아직도 통과가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왜 저런 말을 했냐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독설하고 독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단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면 과연 뭐 수구라고 해도 좋고 저 일부를 지지하는 분들을 향해서라고 좋지만 자신들이 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공격하는 걸로만 현재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힌다라는 게 문제죠 또. 장윤선 기자님,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뭐 한 번이라도 인터뷰나 이렇게 취재를 해본 의원인가요?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어서요. 예. 주로 국회 정보위원회 지금 아마 정보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지금 아마 이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말 많이 하죠. 그리고 막말뿐만 아니라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관련 그 자료는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야 간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여당발로 소스를 보수 언론에 많이 그 제기를 해서 논쟁을 키우고 논란을 만들고 이랬던 분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진영 논리와 그렇죠. 갈등의 정책을 만들면서 자신의 존재를 끌어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 오늘이요? 예. 세월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탄핵 대신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러다간 세월호 학생들처럼 빠져 죽는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오래 다음 못 대통령 간다.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 개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개헌. 개헌. 이거 뭐 탄핵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뻔히 탄핵 얘기한 건데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였다. 그냥 이철우 의원도 똑같은 얘기예요. 문 대통령의 독주와 독단을 막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였다라고 하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럼 탄핵을 아무나 하나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있었으며 1,700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걸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박 전 대통령이 했던 거가 등가로 놔야 되는 건가? 그런 식의 공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주 일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북돋는 거죠. 우리는 대선에서 억울하게 패배를 했고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라는 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냥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선전선동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사실 그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로 무려 1,700만 시민들이 나와서 불의한 정권을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수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또 아주 원조답게 그렇죠. 이 트랙에 합류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지금 그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그 이철우 의원의 말에 동조를 한 셈입니다. 저는 뭐 지금 이철우 의원과 지금 홍준표 전 지사 같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앞서 우리 장윤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한 그 선명야당의 경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더 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생각도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지난번 그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닙니다만은 당시 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 여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대선 불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선 불복이냐? 대선 불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우리도 그러면 대선 불복 한번 해볼래? 하는 의도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앞서 아까 뭐 등가성 이야기 하셨지만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과연 같느냐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로받아서 말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할 수 있겠냐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뭐가 아니면 이제 매체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른바 필터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는 뉴스들을 갖고 그게 올바르든 나쁘든지 간에 방송 몇 개 안 됐고 신문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만 보는 매체들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바깥의 목소리가 그 안에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매체에다가 저렇게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선전선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안에서 공고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확장성도인데 왜 그런 짓을 해? 죄송하지만 팬클럽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예. 근데요, 지금도 자유한국당 이쪽에서 어쨌든 한 15%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많이 봤었을 많이 때. 봤을 때 14%, 15% 나오죠. 그래도 700만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뭐냐면 우리 700만을 가도 평생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연장된다. 대신 국가는 뭡니까? 이게 이 유권자들을 볼모로해서 못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민심이 이게 망가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 법적으로 변호사 한탄만 하지 말고 무슨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허위사실 유포만 가짜 뉴스만으로는 처벌이 안 돼요. 이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 덕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조금만 보태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107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만 7%밖에 안, 7%, 8%밖에 한 자릿수밖에 안 좋아요. 올랐습니까? 14% 올라갔대. 아니 물론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진짜 거의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 사태를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냉정히 보고 있어도 지금 뭐 자기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만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망하죠. 적폐청산 요구가 그렇게 거셌는데 정치권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자유한국당, 맞아요. 예, 박근혜 정권을 만든 정당이에요. 근데 예. 그 정당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억패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서 그치도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인가요, 저분이? 시당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아니고 그 시당위원회 새로 만들면서 했던 그렇죠. 그랬던 이제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바른정당을 예. 나뉘면서 새로 만든 것 같은데. 새로 만들면서 이제 의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의 입에서 예. 저런 말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권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40일 가까이 되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인선 문제가 제대로 안 들어서 대통령이 하셔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추경도 그렇죠. 정부조직법 자체도 아직도 통과가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왜 저런 말을 했냐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독설하고 독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단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면 과연 뭐 수구라고 해도 좋고 저 일부를 지지하는 분들을 향해서라고 좋지만 자신들이 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공격하는 걸로만 현재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힌다라는 게 문제죠, 또. 장윤선 기자님,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뭐 한 번이라도 인터뷰나 이렇게 취재를 해본 의원인가요? 이철호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어서요. 예. 주로 국회 정보위원회 지금 아마 정보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예. 지금 아마 이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말 많이 하죠. 그리고 막말뿐만 아니라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관련 그 자료는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야 간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여당발로 소스를 보수 언론에 많이 그 제기를 해서 논쟁을 키우고 논란을 만들고 이랬던 분으로 네. 유명하기도 하죠. 진영 논리와 그렇죠. 갈등의 정책을 만들면서 자신의 존재를 끌어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아, 오늘이요? 예. 세월호 관련해서 예. 얘기를 했는데요. 탄핵 대신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러다간 세월호 학생들처럼 빠져 죽는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오래 다음 못 대통령 간다.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 예. 개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개헌. 개헌. 이거 뭐 탄핵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뻔히 탄핵 얘기한 건데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였다. 그냥 저 이철호 의원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 문 대통령의 독주와 독단을 막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였다라고 하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럼 탄핵을 아무나 하나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있었으며 1,700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걸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박 전 대통령이 했던 거가 등가로 놔야 되는 건가? 그런 식의 공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도
정말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주 일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북돋는 거죠. 우리는 대선에서 억울하게 패배를 했고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라는 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냥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선전선동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사실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로 무려 1,700만 시민들이 나와서 불의한 정권을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수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또 아주 원조답게 그렇죠. 이 트랙에 합류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지금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이철호 의원의 말에 동조를 한 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철호 의원과 지금 홍준표 전 지사 같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앞서 우리 장윤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한 선명야당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더 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생각도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닙니다만은 당시 야당이 제가 봤을 때 너무 편향돼 있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산주의자라는 식의 표현은 아예 의견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허위 사실이라고 명백히 보이는 거거든요. 저 정도면은 이른바 아주 수구적이고 문제 있는 일베 사이트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 수준이고 안에 들어있는 글들이 거의 다 그렇게 심각한 건데 아까 저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예. 뭐냐면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예.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권이고 무슨 검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조금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막 제3자 단체들, 관변단체 동원해서 고소고발하고 그런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저도 보면 야,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맞서는 걸 싫어하지만 저런 정도의 악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실제로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왜 그럼 국정원에 신고 안 해요? 그렇죠. 국가범법 위반이죠.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불고지죄 위반이에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저런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대한민국 체제 부정하는 정당이잖아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으니까. 그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런 명백한 절차들이 남아있고 그걸 존중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뒤에서 저런 식으로 이런 정말 그야말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퍼뜨리면서 막상 나와서 국민을 대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은 됐습니다. 이러고 가버려요.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해야 되지? 그 앞에 모르겠어요. 생략된 게 있죠. 됐습니다. 앞에 두 글자. 구속됐습니다. 네, 졌습니다. 괜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머리에 박혀갖고. 예. 아니, 그리고 본인이 본인은 직접 쓰지 않았다? 예.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리트윗하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그냥 자신이 그냥 퍼다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다 날랐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지금 사회적 지위가 뭡니까? 강남구청장입니다. 예. 강남구청장이 지금 강남구에 지금 몇십만 명의 구민이 살고 있고 이 강남구청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퍼나르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의도 자체가 본인은 범인은 없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강남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강남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소위 말해서 진보 후보가 1위한 거는 강남구에 우리가 87년 직선제 복원 이후에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년희 구청장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해서 강남 국민들이 표로서
아마 응징한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그 신년희 구청장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지금 본인이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의 작전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예. 내만 한 거 아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들도 다 사전선거운동화 어떤 식으로 자기 후보 돕고 있지 않느냐. 예. 그 똑같은 논리로 오늘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희정, 이재명 다 단체장들인데 그분들이 사전선거운동하고 하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신년희 구청장보다 더 많이 했다. 그렇게 왜 우리 신년희 구청장만 처벌하느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작전이 뭐냐면 물타기 작전이에요. 뭐냐면 이 신년희 구청장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사실 이 단톡방에 올라온 거를 맨 처음에 폭로한 사람이 이 지금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의원인데 그 구의원이 과거 통진당에 아마 소속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이 왜 해산됐느냐.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쫓다가 없어진 당 아니냐. 그런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일종의 역색깔론으로 다시 또 치고 놓은 거죠. 본인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 색깔론을 이야기했다면 빠져나가는 것도 결국 역색깔론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대착오적인 부분인데 과연 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이 판단을 내릴지를 모든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는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모르고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고 했다라고 할 때도 이제 그 내심의 의사는 뻔히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필적 고의도 아니지 않나요? 이게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생각을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주변의 객관적 정황이라는 거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정도라면 모를 리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알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통신망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거든요. 예. 특별한 명예훼손이에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공연히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유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공공연히 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83번을 했다라는 것은 그거를 반복성. 옮기면서 그거를 전혀 자신도 몰랐다, 내용도 몰랐다, 문맹이신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고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유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쓴 게 아니더라도 똑같아요. 유포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가 작성한 거 아니면 죄가 아니다? 아닌 거죠. 거기 있는 내용은 명백하게 다른 사람에게 준 거는 그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작성했는지가 뭐가 그렇죠. 중요합니까? 뭐 작성하면서 여기다가 밑에 작성자 차재원 교수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저작권 치면 될 수 있겠죠. 예. 밑에 양지열 변호사 바이 양지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퍼날리면서 명예훼손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소스가 어디 있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용을 몰랐다? 문제는 공산주의자다? 그럼 문제는 누군지 몰랐다는 게 공산주의자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쟁점이었어요. 쟁점이었죠. 예, 신현희 네. 구청장에 이렇게 계속 뭐 퍼나르기 하고, 근데 본인은 잘못이 아니고 부정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선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 2012년 이후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이제 그 이른바 팟캐스트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변화하면서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기성 언론을 믿지 않는 행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지난 특히 이제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태블릿 PC, JTBC 태블릿 PC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저게 가짜다, 거짓말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얻었는가 했더니 신현희 구청장이나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퍼나르는 이슈를 사실로 믿고 인지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주변에 그러니까 여론을 확산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아닌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신현희 구청장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 주제를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워요. 신현희 구청장에 대해서. 저 동네 그냥 그 조그만 동네. 아유, 강남구민들이 뭐 화내십니다. 조그만 동네, 큰 동네예요.
그거 조그만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 동네. 좀 새겨 들으세요. 네, 그 죄송합니다. 큰 동네. 거기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상 그러니까요. 최초로. 예. 그러니까 아까 시대착오적인 얘기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신현희 구청장이 이런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소수하는 거죠, 이제는. 강남 구민들의 높은 민도의식을 진짜 저버리는 예. 그런 그 현직 구청장이 진짜 시대착오적이고 진짜 구시대적인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밖에 한 없는 가지만 것이죠. 제가 첨언을 하면 3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때 삼릉초등학교 주민들 중심으로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 민원 제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지지자들이 학사모들이. 몰려와서 막 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그 초등학생들 등교하는 애들 불러놓고 야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냐 막 일장 연설을 설명을 하고. 하시고 막 이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등교길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등교를 같이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그 자체를 묵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택 앞에 집 앞에 뭐 그 축하 화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 화환을 보내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에서 강남구 구민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은 묵살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범죄자에 해당하는 그때는 현직 아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우를 갖추는 것이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구청장이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조그만 동네라는데 약간의 조금 이의가 있는 게 예. 어느 나라에 가도 굉장히 과격한 의견을 가진 단체 내지 조직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가도 네오나치라는 사람들이 존재를 있죠. 하고요. 예. 아직도 미국이 지금 저 유색의 그 대통령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KKK. 뭐 그런 예. 데들도 있고 그런 데서 하는 방송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있긴 한데 그 소수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을 정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숫자들이 그렇게까지 미미한 건 아닙니다. 그 강남구청장이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미디어가 발전하는 바람에 굉장히 원고만 쓰잖아요. 원고를 쭉 A4 용지 같은 거 써서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아나운서 목소리처럼 읽어져요. 그걸 유튜브 같은 데 만들면 이거를 받아보는 이런 어떤 새로운 과학 기술이 진짜 뉴스인 것처럼. 진짜 뉴스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지금 발달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믿고 공유하는 것도 쉬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게다가 주변 분들에게 확장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이전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번 정권에 대해서 약간 뭐 조금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뉴스를 보면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커뮤니티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적어도 강남구청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분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 박사모 홈페이지에 이제 그 검찰 소환에 신구청장님 더 높이 더 넓게 더 크게 서울시장 기대합니다. 남자들보다 강단 있으신 구청장님 서울시장 나오세요. 이거 막말을 조장하는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신현희 구청장이 사실 이 지금 그 카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기 이전부터 예.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보수 지지층들로부터 많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목을 받아왔거든요. 뭐 때문에 수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보수를 이런 수구적인 분들과 좀 분리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앉아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사실, 이 신현희 구청장이 사실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한전본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한전본사가 이 지금 팔리면서 현대자동차가 그걸 사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상당한 개발 이익이 나는 예. 부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쓰자는 입장인 반면에 신현희 구청장은 왜 그러냐 강남 땅에서 벌어진 이익이기 때문에 강남구에 오롯이 재투자하자는 식으로 서로 상당히 이 마찰이 생겼던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강남구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식으로 비치냐면 마치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점에 서 있는 것처럼 비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 신현희 구청장이 결국은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들이 퍼졌던 거죠. 퍼지면서 바로 지금 이렇게 친박계 사이트에서 신년희 구청장, 서울시장 어떠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굳이 한 점뿐만 아니라 또 그 강남에 있는 구룡마을이라는 그 재개발해야 될 대상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방식을 놓고도 서울시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신현희 구청장이 상당히 그 정치적 주목을 받아왔던 거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이 그런 정치적인 쟁점의 한가운데 서니까 이 친박계 소위 말 아까 우랭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거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참에 아예 신현희 구청장을 서울시장으로 밀자 그런 생각을 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예.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지금 점입가경이에요. 신현희 구청장이 대선 전에 이렇게 퍼나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어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었어요. 그냥 욕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뭐 이게 분리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앞에 시작 부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을 했고 그 뒤에 그냥 나쁜 뭐라고 그냥 욕을 바로 붙였어요. 그래서 야, 저거를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일까라고 했고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방글을 SNS에 열심히 퍼날랐던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신 구청장 SNS에서 그렇게 떠들 때는 언제고 기자들이 한마디 해달라는 요구에는 손으로 마이크를 뿌리치며 됐습니다. 진짜로 딱 한마디만 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레이저 눈빛을 쐈을 때보다 기자들 기분이 더 나빴을 것 같습니다. 존재감 없다는 말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요즘 막말로 존재감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말 정치 관련해서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언니 나오셨습니다. 이거 막말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글쎄요, 뭐 예.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 막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요? 뭐. 차재원 교수 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차재회 원래 오셨습니다. 이러고 막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거 갖고 장난치면 그거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제일 기분 나빠요. 술 중에 제일 맛있는 술 봉주. 예. 이런 건 괜찮아요. 저도 차시라. 초등학생 그거 아닌가요? 이런 거. 그래 요즘 개그가 초딩 수준이 무조건 먹어줘요. 뭐 그 애교 정도니까 이 정도는 뭐.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차재원? 옛날에 창경원은 가봤어도. 아니 저는 제 이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그 소시적에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차지철하고 차지원하고 항상 같이 이래 차시라고. 오. 그건 진짜 어우. 심각한 그 지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니, 그 지역은 예. 수준 높은 개그들을 날리셨네. 아니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11.6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죠. 그것 동안 한동안 고등학교 예. 내내 차지원 하면 차지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아니, 외모도 약간 살짝 비슷해 보일래요. 그분이 검도를 갖고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잖아요, 호랑이처럼. 예. 그래서 요즘 살을 좀 뺐습니다. 6kg 빼셨대요. 오, 그래요? 나도 한 2kg 뺐는데. 자, 네. 아니, 처음에 한 집권 초기에는 좀 잠복해 있다가 네. 요즘 막말들이 심해요. 권력이 무섭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권력이 무섭지 않다라기보다는 이른바 이제 국민적 지지가 80% 이상이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인사 문제로 특히 이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하면서 약간 흔들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당 어제 뭐 그 국회 운영위 현장에서도 뭐 고성 막말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또다시 싸움판이 됐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막말로 정치하는 시절은 이제 끝내야 되죠. 네. 그리고 저기 자유한국당 지금 당내 경선. 네. 당대표 선출하는 거 7월 3일인가요? 네. 홍준표 후보가 예. 선두주자죠. 막말. 그러니까 그게 자기 당 지지자들한테는 먹어주나 봐요?
실제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 지난 대선부터 계속 있었던 예. 현상인데요. 그때도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그 막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신현희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이 어찌됐든 존재감도 과시해야 되고 지금 최소한의 지지율을 끌어모아서 20%는 만들어 놔야 내년 지방선거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어찌됐든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희 구청장. 네. 하하. 무슨 일을 했어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2달 정도 우리 단체방이라고 하죠. 그런 단체 대화방 같은데 이른바 이제 단톡방이라고 네, 단톡방 30곳에 한 83번? 83번 정도에 걸쳐서 예. 무려 1000번이나 이거를 실어다 날랐죠. 그러니까 구청장, 강남구청은 할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나 심각해요. 내용이 정말로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공산주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이름을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식의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름을 지금 썼었고. 자막이 나오네, 저기에. 예, 그렇죠. 근데 저기에 보면 단순하게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뭐 저 사람이 사상적으로 봤었을 때